우리는 경우와 중학교 때에 이어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로 진학했다. 그렇게 체육대회 날 경우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경우를 불렀다. 어떤 여자애였다. 엥? 못 보던 애네. 설마 여자친구인가 싶어 경우에게 물어보니 주영이 여자친구 친구라고 한다. 우리는 생각했다. 확실히 이제는 남유리 잊으려고 다른 여자애는 만나지 않는구나.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친이 있으면 경우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경우에게 장난치는 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중학교 때 지키고자 했던 다짐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경우를 보면 즐겁다는 감정이 더욱 컸다. 하지만 그 생각도 얼마 가지 않아 방예슬이랑 경우가 사귄다는 소리를 친구들에게 듣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생각했다. 엥? 갑자기? 방예슬은 경우 스타일이랑 완전 반대인데 뭐지? 예슬이는 털털한 성격은 아닌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역시나 얼마 못 가 그 둘은 깨졌다. 우리는 생각했다. 아직 남유리를 잊지 못해서 사귄 건가? 그래서 우리는 여자친구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옆을 항상 지켜주고자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렸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니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도 같이 있을 수 있었다. 물론 단 둘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우리는 경우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끼리 신년회를 하자고 하기에 우리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고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노래방에도 갔다. 물론 그 자리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영이와 주영이 여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노래방에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그 순간 아차 싶었다. 오늘이 병훈이의 생일이었던 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보였다. 그렇지만 병훈이는 눈치채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병훈이의 생일 축하를 해주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의 흐름이 경우와 우리 쪽으로 흘러왔다. 너넨 언제 사귀냐? 라고. 우리는 대신 기분이 좋았지만 경우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후로 친구들은 경우에게 예슬이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다.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편해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말한다. 그래도 방예슬이 이쁜 편이긴 하지.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난 어떤데? 애들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경우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쁜데? 우리랑 놀아서 그렇지 얘도 괜찮은 편이야 라고. 우리는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설렜다. 그리고 생각했다. 혹시 경우도 나한테 마음이 조금이나마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이후의 대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잠시나마 기대했던 우리는 살짝 실망했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애썼다. 방예슬과는 다시 안 만날 거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경우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미니가 말한다. 저 새끼 아직도 남유리 못 잊은 거잖아. 남유리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그리고 경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아직도 못 잊은 걸까?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졌다. 그래서 물어봤다. 아직도 못 잊었다고? 경우는 이 대답에 확실하게 대답은 해주지 않았지만 뭔가 다시 만나고 싶진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전에 마주친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 우리는 생각했다. 뭐지? 다시 사귀고 싶진 않다고 했으면서 왜 만났던 거지? 그렇게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나왔다. 우리는 집에 가려 했으나 친구들은 모두 PC방으로 가려는 듯 해보였다. 우리는 경우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기에 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다른 애랑 가면 안 되냐고 말하는 경우. 다행스럽게도 애들은 모두 PC방으로 먼저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우 보고 데려다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경우와 함께 집으로 걷게 된다. 우리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경우를 놀릴 때마다 너무 즐거웠다. 경우와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즐거울 것만 같았다. 그렇지만 불안했다. 혹시나 또 다른 여자애와 사귀진 않을까? 그래서 방예슬과는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았다. 경우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경우의 대답이 거짓말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심 안심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을 이어서 물어봤다. 남유리는 뭐래? 전에 만났었다며. 그러자 경우는 말한다. 다시 만나자던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설마 다시 만나려고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경우는 거절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남유리의 얘기 또한 경우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전에 남유리 얘기가 나올 때와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은 어느새 남유리도 경우에게 있어 다른 여자애들과 같아졌단 말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많이 좋아했으면서 이젠 왜 그럴까 싶어 물어봤더니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다. 우리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로 남유리를 정리한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다. 경우의 뒷모습마저도 우리는 너무 좋았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눈이 내렸다. 내리는 눈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이 눈을 경우와 함께 맞는 날이 오긴 오는 걸까? 어느 더운 주말이었다.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 같이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경호 말고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호와 단둘이 있을 수 있어서 내심 기분이 좋았다. 애들이 이대로 안 왔으면 하면서. 그래서 일단 귀걸이도 마침 사야 했기에 경호를 데리고 귀걸이를 사러 간다. 그렇게 가게에 도착해서 귀걸이를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경호가 웃고 있었다. 왜 웃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점원 분이 우리 보고 사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내심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경호에게 팔짱도 껴보면서 스킨십을 했다.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잘 어울린다고 하는 말이 특히 너무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가게를 빠져나왔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들이 오긴커녕 연락도 받질 않는다. 그래서 일단 경호랑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다. 그런데 얼마 있으면 경호의 생일이기에 생일 때 뭐 할 거냐고 물어보니 작년처럼 중학교 때 애들끼리 모여 놀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번 생일 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 혼자 생일 선물을 챙겨주면 왠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눈치챌 것 같아서 괜시리 친구들과 같이 돈 모아서 해줄까? 라고 물어봤다. 경호는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번 생일에는 꼭 뭔가를 사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다시 밖으로 나왔다. 날은 여전히 더웠고 애들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와 단둘이어서 좋았다. 마치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경호가 어딘가를 쳐다본다. 우리는 경호가 뭘 쳐다보나 하고 보니 상훈이가 어떤 여자애와 같이 있었다. 우리는 상훈이가 여자애랑 같이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다. 그래서 경호에게 물어보니 썸녀라고 한다. 상훈이가 썸이라니 우리는 믿기지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애가 자림이 친구라고 한다. 오랜만에 상훈이도 봤으니 인사라도 할까 생각했는데 경호가 그냥 방해 말고 가자고 해서 그렇게 다시 갈 길을 갔다. 오늘은 드디어 경호의 생일이다. 경호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애들과 같이 모여 밥도 먹고 노래방에도 왔다. 우리는 경호의 생일 파티 내내 고민에 빠져있다.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티 안 내고 자연스럽게 줄 수 있을까? 라고. 티 안 내기 위해 개인적으로가 아닌 미니와 같이 팔찌를 준비했는데 미니는 언제 주냐고 눈치를 준다.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주영이와 자림이었다. 그런데 주영이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자림이랑 같이 선물을 준비했다며 경호에게 주려 한다. 우리는 생각했다. 아, 나도 지금 같이 주면 자연스럽게 줄 수 있겠다. 그런데 주영이와 자림이가 산 선물은 다름 아닌 팔찌였다. 심지어 같은 팔찌였다. 우리는 당황했다. 그래도 샀으니 줘야겠다는 생각에 우리도 경호에게 선물을 건넸다. 그런데 주영이가 말하길 나랑 자림이가 준비한 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이니셜도 새겼다고. 우리는 그런 주영이가 살짝 짜증이 났다. 어쨌든 경호는 두 팔찌를 모두 다 끼고 고맙다고 말한다. 우리는 선물을 그래도 전했다는 생각에 매우 뿌듯했다. 어쨌든 그렇게 경호의 생일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놀며 경호의 생일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경호의 생일 이후 주영이의 생일 파티도 하고 경호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경호가 임정훈을 죽일 듯이 패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했다.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중학교 때도 저렇게 남을 심하게 팬 적은 없었는데. 처음 본 경호의 모습에 우리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그 순간 선생님이 와서 일단 일단락이 되는 듯해 보였다. 애들과 반으로 돌아와 경호가 대체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하지만 애들은 모른다고 한다. 우리는 대체 뭐 때문에 경호가 임정훈을 그렇게까지 팬 걸까 고민했다. 그래서 일단 사건의 정황을 알고자 먼저 자림이에게 잠시 복도로 나오라고 했다. 그렇게 자림이에게 물어봤다. 자림이는 말한다. 임정훈이 자신에게 껄쩍거리는 거를 이경우가 보고는 갑자기 피크닉을 던졌어. 그런데 그 뒤로 난 교무실로 가서 잘 모르겠다라고 자림이는 말했다. 다른 애들에게도 물어봤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는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문득 설마 임정훈을 팬 것이 자림이 때문인가? 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 자신에게 껄떡대는 임정훈을 막아줄 때는 일이 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었는데 정황상 자림이에게 껄떡대는 걸로 저러는 게 아닐까? 라는 안 좋은 느낌이 너무나 들었다. 우리는 너무 궁금했다. 그래서 경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해봤는데 연락이 되질 않았다. 우리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중학교 친구들 단톡에 경호와 연락이 되는 애들 없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다음날이 돼서도 경호는 연락은커녕 학교에 나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경훈의 반으로 갔는데 순간 어떤 한 남자애가 이경우 정학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순간 벙쳤다. 안되는데. 경호가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면 안되는데. 그래서 다시 경호에게 전화를 해본다. 하지만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 경호. 그래도 다행히도 경호는 2주일 뒤에 다시 학교를 나왔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왔다. 오후에는 페인트볼을 했고 끝나고 나서는 자유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우리는 경호를 찾았다. 경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서 남자애들한테 경호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편의점을 갔다고 한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가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오후에 페인트볼장에서 팔찌를 주었다고 한다. 모양새가 경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팔찌를 건네받았다. 그런데 그 팔찌는 자신이 준 것이 아닌 주영이와 자림이가 준 팔찌였다.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왜
왜 이 불안한 모든 것들에는 다 자리미가 껴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편의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편의점에 경우가 보인다. 그런데 주영이와 자리미도 보였다. 우리는 너무 불안한 나머지 빨리 이 셋한테 다가갔다. 셋은 자리미의 귀가 피어싱으로 인해 곪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피어싱을 경우가 골라준 거라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순간 가슴이 벙쪘다. 설마 진짜 경우가 자리미를?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섬세하게 걱정까지 해주는 경우를 보며 자신의 생각이 점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일단 밖으로 나와 계속해서 자리미의 곪은 길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경우는 이제 자기는 갈 길을 간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경우는 우리에게는 차갑게 대한다. 아까 자리미를 걱정해주던 행동과 자신을 대하는 행동에 뭔가 온도차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지만 팔찌는 건네줘야 한다는 생각에 팔찌를 잃어버렸냐고 물어보았고 경우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팔찌를 잃어버려서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팔찌를 건네주었다. 역시나 팔찌를 찾고 나서야 그제서야 웃음을 보이는 경우. 우리는 자신이 준 것은 왜 안 차냐고 자연스레 물어봤지만 어차피 같은 거라며 아무거나 낀 거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이 서운했다. 자신이 준 건 집에 그냥 내비둔다는 것이 경우는 귀찮다는 듯 다음에 자신이 준 것을 낀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때 생각이 들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오해했나 보다. 자리미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어쨌든 그렇게 경우와 단둘이 있게 되었기에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다 물어보았다. 임정훈 때 일은 왜 그런 거며 갑자기 연락은 왜 안 된 거며 오늘은 왜 또 기분이 그런 것이냐고. 셋 다 모두 귀찮다는 듯 대충 말하는 경우. 그런 경우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그래, 이게 경우지. 내가 알던 경우의 모습이 바로 이거지. 더 이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